이현주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금융자산을 정리한다고 남편이 모 저축은행을 다녀왔는데 하루 인출 한도액이 1인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써붙여놨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저축은행에서 돈을 못 뽑아가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변 저축은행에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없어. 안 나오고 있어요. 모두가 쉬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뱅크런이 요즘은 모바일 뱅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쉬쉬하고 있어요. 뱅크런 때문에 지금 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현주 전 의원이 했습니다.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자금 이탈 막아라, 저축은행 다시 예금금리 인상. 지금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막고 있고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고 뭔가 이상하죠. 이상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금감원, 경기 인천 지역 저축은행 3개사 현장 검사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PF로 대출 부실 증가하고 서민들 대출 연체도 늘어나면서 세계저축은행 검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자, 여기가 연체율이 경기 인천 지역 영업권인 저축은행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 저축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금감원, 저축은행 연체 채권 시장의 매각 방안 검토. 캠코 매입 가격 조정 등 유연하게 돼요. 연체율이 당분간 상승하지만 심각한 상황 아니다. 금감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거기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된 악성 채권 있잖아요. 이걸 캠코가 매입하라.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연체 채권을 캠코에 팔아야 하는데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어 매각을 미루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 캠코도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가격을 조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캠코에 매각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연체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망하지 않도록 국가 세금으로 떼운다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캠코가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다. 이건 뭐냐? 정부에서 오더는 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왜 사? 이런 얘기예요. 캠코가 아니 이 부실한 부동산 PF를 왜 이걸 우리 보고 사라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산다 그래도 말도 안 되게 헐값에나 사지 이거 못 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가격 조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정부가 야 너무 헐값에 사지 마. 망하잖아. 부동산 PF 무너지면 어떡해. 건설사 망하잖아. 캠코 니들이 뒤집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민간 시장에 매각한다. 연체 채권을 민간 시장 누가 삽니까? 결국 망해가는 금융사들 아주 헐값에 누군가가 주워갈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돌아가는 판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국 유일한 국가, 9월이 위험하다. 가계빚이 국내 총생산보다 많은 유일한 국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높지 않은데 가계부채, 자영업자, 국민들의 빚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개인에게 다 떠넘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통화긴축 정책에도 가계부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라는 거고,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02.2%예요. 홍콩, 태국, 영국, 미국 훨씬 높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국가부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국가가 빚을 져서 개인이 망하지 않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겁니다. 나라 망한다 하면서 개인 망하게 만든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망하지 않아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 부채는요, 좀 높아도 국가는 버틸 힘이 있어요. 문제는 개인은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죠. 대출 부실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내관이다. 이제 보이죠? 이제 아까 저축은행 얘기랑 이거랑 싹 합치면 보이잖아요.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 이거 언론이 진짜 못된 놈들인데 지금 언론이 다시 부동산 사라, 저점 찍었다, 계속 펌프질합니다.
거기다가 윤석열은 모든 규제를 다 왕창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한해서 주담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막 내려가다가 살짝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전에 집값 폭락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내려가다가 계속 추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저점인가? 언론 펌프질하고 국가가 제도 다 풀고 살짝 올라갑니다. 실수요자들이 살짝 시장에 들어와요. 이 정도면은 저점인 것 같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투기 세력은 쳐다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요자들만으로는 집값 반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값이면 안 사지 하면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딱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담대가 다시 증가세예요. 지금 주담대 받아서 집 산 사람들 다시 집값 떨어지면 또 곡소리 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은요, 그 커브가 1년, 2년 만에 확 꺾이질 않습니다. 주식처럼 그렇게 변하질 않아요. 한번 하향 곡선 탔다 그러면 3, 4년, 4, 5년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하죠. 지금 1년 떨어졌다고 벌써 저점이다? 이런 적이 없어요.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고 하반기부터 본격 영향인데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요. 올해 하반기 금융지원 종료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올 하반기 9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연장 끝난다는 거예요. 상환 유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그동안에 빚낸 거 빚 갚지 않아도 돼.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9월에 끝나요. 이걸 더 연장시켜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9월부터 이제 빚을 원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너무 불경기라는 거예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뭐예요? 빚도 못 갚고 있어요. 쓸 돈이 없어요. 자영업자 장사 안 돼요. 악순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돼. 자, 이제 원금 갚으세요. 무슨 돈으로 원금을 갚습니까? 이자도 못 갚는데. 이때부터 무너진다. 제가 예전부터 올 가을부터 작살나기, 곡소리 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평성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도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소상공인 부채예요. 거기에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가 왜 걱정이냐? 여기에 가계부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사업한다고 빌린 돈 말고 가계대출 포함해서 생활비로 또 가계대출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플러스 가계대출까지 다 얹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빚으로 겨우겨우 이걸 숨은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9월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 지금 102.2%인데 GDP 대비 80%를 맞춘다? 어떻게 맞출 건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PF 부실 얘기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망할에서 망하게 하고 도려냈어야지 돼요. 김진태가 또 대형 똥을 싼 게 엄청 크고요. 그런데 그거 안 망하게 하려고 엄발에 오줌을 계속 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터질 때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소상공인 관련된 것도 상환 유예로 만들 게 아니라 걸러냈어야 돼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9월에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저는 윤석열의 탄핵은 큰 건이 터져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7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7월에 예정대로 방류는 못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수산업자들, 자영업자들 싸그리 무너져 나가고 9월에 이것까지 터지면 국민들 그냥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의 시계가 울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탄핵은 가능합니다. 무능한 걸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맞죠? 무능한 걸로 탄핵이 불가능할 순 있으나 본부장 비리 하나씩 터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못 버팁니다. 탄핵의 요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의 당무 개입서부터 공천 개입서부터 이 모든 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트리거가 필요하죠. 도화선이 필요하죠. 폭탄은 여기저기 심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불을 붙일지 저는 9월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다. 버틸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을 정부가 대통령이란 작자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탄핵 가능합니다.